예, 저희 순위 조작 쿠팡 결국 소비자 중소상인 피해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지금 당장 제정하다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을 동원한 리뷰 작성 등을 통해서 PB 상품을 우대한 행위에 대해 1,400억 원의 과징금과 법인 고발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3월 한국소비자연맹과 참여연대 등이 공정위 신고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즉각 항소 입장을 밝힌 쿠팡은 사안의 본질을 왜곡한 주장을 펼치며 로켓 배송 중단까지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민들은 대국민 협박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2년에 걸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현행 경쟁법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 조작과 또 시진함용 행위 등을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쿠팡의 순위 조작 공정위 제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과 공정화법 등의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맹,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김남근, 박희승, 오기영, 강준현, 이강일, 김현정, 김용만, 김동아, 송재봉, 오세희, 박홍배, 허성무, 이기현 국회의원과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합니다. 우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의 모두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박주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6월 13일 날 PB상품 리뷰 조작으로 고객 유인 행위를 저지른 쿠팡 주식회사 및 CPLB 주식회사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1,4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고, 또 쿠팡 주식회사, CPLB 주식회사 법인을 각각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2년 3월에 여기 계신 참여연대와 한국소비자연맹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댓글 조작, 순위 조작을 통해서 부당하게 자사의 PB 상품을 지원하며 반대로 다른 회사들을 차별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한 쿠팡 등에 대해서 공정위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고발로부터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쿠팡의 영향력은 더 커졌고 쿠팡 외에도 온라인 플랫폼들의 독과점 현상은 더 심화되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 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의 전체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들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쿠팡이 예정된 부산물류센터 기공식을 취소하고 로켓 배송 서비스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무기로 여론전을 펼치는 것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커진 영향력을 오히려 역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을지로위원회는 21대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규율하는 법을 만들기 위해 여러 차례 그리고 여러 수단을 통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시민사회와 함께 피해자들의 증언을 듣기도 하고 입법을 위한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확보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사전 지정과 일상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임시 중지 명령 제도 등의 규제를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직접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1대에서는 이러한 법들을 입법적으로 완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되는데 온라인 플랫폼들의 위법적이고 탈법적인 행위들을 규제할 수 있고 또 중소상인과 플랫폼 노동자, 소비자들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하는 등 여러모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쿠팡에서 리뷰 조작에 대한 알고리즘 조작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소비자 편익을 위함이다라고 호도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가장 발언해 주실 적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쿠팡의 알고리즘 조작과 같은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 정재현 한국 소비자연맹 사무총장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소비자의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 2022년 3월 참여연대와 함께 쿠팡이 PB상품의 리뷰를 조작해 소비자의 선택을 방해한 기만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를 했습니다. 2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 지난주 쿠팡 PB상품 리뷰 조작에 대해 1,400억 과징금의 검찰 고발이라는 공정위의 제재가 있었습니다.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판단한 공정위의 이번 조치에 대해 먼저 환영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쿠팡이 주장한 것처럼 PB상품에 대한 규제가 아니며 검색 순위 조작으로 소비자를 속이지 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쿠팡은 대형마트도 골든존 매대에 PB상품을 진열한다며 역차별을 주장하지만 매장에서는 지나다니며 소비자가 보고 선택하는 것이고 오프라인과는 비교가 안 되게 온라인 거래에서는 노출 순서와 이용 후기가 소비자의 선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쿠팡은 상품 진열은 유통업체의 재량이라고 주장하는데 재량은 맞지만 다만 이번 공정위의 제재는 이렇게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 순위와 이용 후기가 조작이나 위법 행위 없이 공정하게 소비자에게 제공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쿠팡은 온라인 쇼핑 1위 사업자로 플랫폼이자 사업자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상품이 PB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조직적으로 임직원을 동원하여 구매 후기를 작성해 높은 벌점을 부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상단에 노출된 PB 상품이 더 좋은 상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되었고 이러한 선택을 받지 못한 중소 입점업체의 상품은 별도로 광고비를 쓰더라도 호순위로 물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PB 상품인 탐사수는 100위를 밑돌았으나 알고리즘 조작으로 단숨에 1위로 수직 상승했고 이러한 활동으로 쿠팡 자기 상품의 총 매출액은 76%나 상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입점업체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상단의 노출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임직원 2,297명을 동원해 PB 상품에 대한 조직적 리뷰를 작성하게 하며 4줄 이상 작성, 회사가 사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등 구체적인 매뉴얼까지 제시하며 부당한 행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이런 모든 행위들이 소비자를 위해서라고 주장하며 공정위 결정이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고 혁신을 반하는 조치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 소비자에게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통한 신뢰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런 신뢰 환경에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쿠팡은 공정위 심사 과정과 이후에도 여론전을 펼치며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은 로켓 배송을 중단한다거나 물류 착공식을 취소하며 소비자와 시장을 협박하는 오만함까지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커뮤니티나 댓글을 보면 아시겠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로켓 배송은 좀 더 빠르게 이용한다는 편의성으로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것이지 쿠팡이 실제 로켓 배송을 중단한다면 소비자는 구독을 끊고 쿠팡을 이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 받은 부분을 가지고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운하며 중단하겠다는 것은 자신감인지 오만함인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소비자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쿠팡은 PB 상품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을 동원한 리뷰 조작으로 소비자를 속이고 기만한 부분에 대해 우선 엄중하게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로켓 배송 중단, 투자 계획 철회 같은 협박을 중단하고 이 사건을 주도한 쿠팡 리더십 팀의 실체를 투명하게 밝힐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고 있는 입증 책임 전환을 포함해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보완을 위해 국회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에 다음 발언은 이번에 불법행위 지시자에 대한 고발이 좀 빠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 문제점과 그리고 쿠팡의 언론 왜곡하는 문제 그리고 독점규제법 제정 촉구를 위해서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권효연 변호사가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효연 변호사입니다. 저는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쿠팡이 어떤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지. 둘째, 쿠팡이 자신의 행위가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강행했다는 점이 드러났고 이는 사업자, 소비자, 나아가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였다는 점. 세 번째, 공정위 조사를 통해 확인된 중대한 범죄 행위에 직접 가담하고 승인한 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것. 네 번째, 쿠팡이 장기적으로 우리의 경제의 혁신을 어떻게 좀먹을 것인지
다섯 번째,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이 왜 필요한지입니다. 첫째, 쿠팡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쿠팡의 주장 자체가 자기 문건에 따라서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먼저 물가 안정 측면을 볼까요? 쿠팡은 자신들의 랭킹 조작 범행을 중단하면 소비자 1인당 지출의 가격이죠. 쿠팡 내 모든 상품의 가격이 1%를 전후하여 낮아진다라는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즉 쿠팡은 자신의 범행으로 물가를 높였으면 높였지 결코 낮추지 않았습니다. 입점업체들에게 어떠한 이익을 줬고 PB 제조사들이 크게 성장했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쿠팡은 이미 2021년에 로켓 배송 입점업체들의 상품을 줄이고 PB 상품을 늘리는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오고 있습니다. 로켓 배송으로 현재 제법 매출을 올리고 계신 사업자들은 헨젤과 그레텔인 셈입니다. 마녀는 헨젤과 그레텔을 잘 살찌운 뒤 잡아먹을 생각이니까요. 근데 이 마녀는 이 동화에서와 달리 그 헨젤과 그레텔이 갇혀 있는 감옥에 CCTV를 설치해놔서 언제 살이 오를지 언제 잡아먹으면 좋을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쿠팡은 자신의 플랫폼 쿠팡에서 어떤 제품이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나 팔리고 이익이 얼마가 남는지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이익이 많이 남을 상품, 가장 빠르게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상품을 골라서 그 로켓 배송 사업자의 경쟁 상품을 빼앗아 PB로 만듭니다. 로켓 배송으로 재미를 좀 보신 사업자들이 그렇게 하나둘 사라져갑니다. 쿠팡이 손을 내밀어 PB로 만든 제조사들도 운명은 다르지 않습니다. 완전한 종속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거래선이 쿠팡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쿠팡과 CPLB는 그 PB 상품 제조사 218개 업체에게 하도급법 위반 불공정 거래 행위로 지난 2월에 1.8억의 과징금을 받게 됐습니다. 쿠팡이 범죄 행위로 PB 제조사들 밀어주면서 그로부터 많은 이익을 향유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그 이익은 모두 더 많은 그 PB 상품의 경쟁자들이 나눠 가져갔을 것이고 소비자 후생도 증가했을 겁니다. 유통업계의 관행이다? 거짓말입니다. 어떤 유통업체도 쿠팡과 같이 대놓고 랭킹을 조작하거나 2,297명을 동원하여 허위 리뷰를 작성하게 해놓고는 PB 상품도 동일하게 쿠팡의 알고리즘에 따라 공정하게 추천된 것처럼 입점업체들이나 소비자들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임직원 2,300명, 7,342개의 PB 상품에 쓴 72,614개의 리뷰는 전체 PB 리뷰 중에 0.3%에 불과하고 입점업체의 피해는 별로 없다라고 하는데요. 거짓말입니다. 7,342개의 상품 사업자들은 모두 엄청난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 7,342명의 대한민국 혁신가, 모험가, 상사맨을 절벽으로 몰았습니다. 쿠팡의 주장은 서울 시민을 죽일 목적으로 한강에 독을 풀었고 상당수가 죽었지만 사실 그 도구 양은 전 지구상의 전체 물의 양에 비하면 얼마 안 되니까 문제가 안 된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둘째, 이번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내용에 담긴 문건들이 발견됐는데요. 자신들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이로 인해 형사처벌, 과징금 등 법적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행위를 중지해야 된다는 보고문서, 그래도 매출의 영향이 너무 커서 범행을 계속해야 된다는 이메일, 자신들이 이미 행한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계약을 체결해야 되나요? 라고 검토해달라는 법률 문서까지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법무 검토에는 필연적으로 해당 행위로 인해서 예상되는 형사처벌, 과징금 수준에 대한 검토가 포함됩니다. 쿠팡 법무팀이 공정거래법을 조금만 한다면 쿠팡의 과징금은 피할 수 없다는 점, 최대한 범행을 은닉해서 과징금 수준을 줄이고 고발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견을 주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알면서도 쿠팡은 범행을 강행하고 지속한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정부, 사업자, 소비자, 나아가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셋째로 말씀드렸다시피 자신들의 중대한 범죄를 그 행위 사실을 알면서도 수년 동안 여러 차례 법률 검토, 내부 보고 등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 기획하고 승인하고 관리한 책임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가 필요합니다. 공정위는 검찰만큼의 강제 수사권이 없었기에 검찰에서 충분한 수사와 적법하고 정당한 조치를 취해주길 기대합니다. 넷째, 쿠팡의 행태는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혁신을 파괴할 것입니다. 상품 개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PB 상품 15,000개고요. 로켓 직매입 상품은 600만 개, 로켓이 아닌 상사맨들의 중개 상품이 4억 개, 5억 개 정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은 그 4, 5억 개의 상품에 있습니다. 제조업자든 중간 유통업자든 총판이든 소비자들에게 언제 어떤 상품이 필요할지 밤낮 없이 고민하고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모험을 합니다. 미생에서 나오는 그 상사맨들입니다. 10번 시도해서 한두 번 성공합니다. 그 4, 5억 개 상품 중에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그 600만 개의 직매입 상품에 들어갑니다. 쿠팡이 사업자들에게 그 사람들한테 제안을 합니다. 직매입하자고. 그리고 600만 개가 언제 어떻게 잘 팔리는지, 얼마나 이익이 있는지 지켜보면서 그걸 빼앗습니다. PB화합니다. 쿠팡 내부 문건에 그 계획이 드러나 있습니다. 쿠팡은 아무런 리스크도 부담하지 않고 모험가들이 10번의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고 겨우 한두 번 성공한 아이템을 뺐습니다. 이게 조금만 더 고착화되면 누가 위험을 감수하고 상품을 제조하고 기획하고 유통을 할까요?
쿠팡의 계획대로 이들은 이윤 높은 현재 쿠팡의 PB들은 독점적 지위에 오르면 가격 또한 명백하게 올라갈 것입니다. 이 모든 행위들이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27개월이 걸렸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공정위 이번 결과 매우 칭찬합니다만 소비자들 후생이 매우 심각하게 침해됐다는 점, 입점업체들의 피해가 너무 컸다는 점, 전 국민이 기망당했다는 점,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온풀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쿠팡은 계속해서 본인들의 PB 상품 제작에 있어서 중소업체들의 편익을 도움하고 있다, 함께 성장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중소업체 대표께서 쿠팡 PB 상품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발언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독을 할 텐데요. 이성원 한국중소자영업자 총연합회 이성원 총장께서 대독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많은 언론사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겉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는, 추가적 피해와 보복이 두려워서 꺼려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쿠팡 PB 상품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의 대표입니다. 소셜 커머스로 시작한 쿠팡이 오픈마켓을 도입하고 로켓 배송을 도입하고 그 모든 과정에 저희는 쿠팡의 파트너가 되어 함께 왔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이번에 로켓 배송이라는 서비스를 시작하는데 입점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열정이 넘치는 쿠팡 직원의 제안으로 저희 회사 인기 상품을 로켓 배송에 입점하였습니다. 지마켓 11번가 등 당시 1, 2를 했던 쇼핑몰도 있었지만 쿠팡의 성장이 저희의 성장이라 생각하며 인기 상품의 재고를 쿠팡에 더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상품의 판매량이 늘어날 때 저희의 입점을 도와줬던 쿠팡 직원과 함께 기뻐했던 순간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저희 상품의 판매량이 떨어지고 로켓 배송 발주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쿠팡에 들어가서 보니 저희 상품과 똑같은 제품이 나타났고 저희 상품보다 판매량이 적고 후기도 적은 그 제품이 쿠팡 랭킹에서 저희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쿠팡에게 물어보니 쿠팡 PB라는 것인데 본인도 어쩔 수 없다. 상품 가격을 더 낮추고 광고비도 더 늘려보라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쿠팡 PB 제품은 화면 상단에 노출되고 저희 상품은 점점 순위에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5,000개 팔리던 제품이 불과 몇 개월 만에 1,000개도 팔리지 않았고 판매량이 떨어지니 고객 리뷰도 줄었습니다. 저희가 줄어든 리뷰 수만큼 쿠팡 PB 상품의 리뷰가 늘어나는 것을 매일매일 고통스럽게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쿠팡 PB에게 빼앗긴 저희 인기 상품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가 어렵게 개발하고 생산한 신제품이 인기를 끌고 리뷰수 1,000개를 넘어서면 어느새 쿠팡의 PB 상품이 나타나 쿠팡 랭킹에서 저희를 또 밀어내고 있습니다. 가격도 저희보다 비싸고 리뷰도 불과 100개도 안 되는 PB 상품이 어떻게 저희보다 높은 순위에 있을 수 있을까요? 랭킹 순위 조작뿐만 아니라 저희 상품을 위탁 생산하는 중국 공장에 찾아가 저희 제품 사진을 보여주며 쿠팡 PB 상품으로도 공급해달라. 대신 우리는 몇만 개를 한꺼번에 주문하겠다라며 저희의 거래처마저 빼앗아 가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쿠팡이 그렇게 원하는 혁신인가요? 쿠팡의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은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를 쿠팡의 미션이라고 하였는데 우리 중소기업들은 쿠팡의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 요구, PB 중소기업 상품 뺏어가기에서 지쳐서 이렇게 외칩니다. 쿠팡의 갑질 없는 세상은 언제 올 수 있을까요? 최근 쿠팡의 반박 자료를 보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PB 상품을 통해 중소기업과 상생하고 일자리도 만들 것이라고 하는데 PB 상품을 베껴서 만든 그 상품은 다른 중소기업의 피와 땀으로 만든 결과물을 빼앗아 간 것이며 PB가 만든 일자리만큼 다른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줄어드는 것,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쿠팡은 임직원을 통해 자발적으로 리뷰를 쌓는 것은 합법이라는데 그렇다면 우리 중소기업들도 우리 상품에 우리 직원들이 리뷰를 다는 것은 괜찮습니까? 쿠팡이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반발하여 로켓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쿠팡에게 묻습니다. 로켓 배송이 당신들만의 노력으로 만든 것입니까? 수많은 입점업체와 더 많은 고객들이 만든 결과물을 단지 PB 상품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만든 것입니까? 모쪼록 쿠팡이 로켓 배송을 처음 시작했을 때 좋은 상품을 찾기 위해 입점업체와 협력을 쌓아갔을 때의 그 마음, 쿠팡맨들이 집 앞에 배송을 하며 손편지를 쓰고 고객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할 때의 그 마음을 다시 되찾아가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기자님들께도 간곡히 말씀을 전합니다.
쿠팡이 옳지 못한 일을 했을 때 공정하게 이를 세상에 알려주시고 법과 제도를 만들어 주시어 수많은 중소기업과 더 많은 국민들이 함께 대한민국 1등 커머스 플랫폼인 쿠팡을 더 건전하고 더 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네, 이제 국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남근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입법 방향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쿠팡 사건에서 보듯이 플랫폼 운영에 대한 기준인 알고리즘과 정관 등을 스스로 작성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안에서 다른 입점업체와 경쟁하는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그런 이해충돌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과점적인 지위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서 그런 자기 우대 행위로서 자기 상품들을 우선 팔려고 하다 보니까 입점업체들의 피해를 주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는데 이미 쿠팡이 알고리즘이나 그 리뷰를 조작해서 자기 상품을 우대한다는 것들은 많이 알려져 있었지만 시민단체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이 부분들을 분석하고 조사하고 제보를 받아서 준비하는데도 이미 상당히 많은 기간이 걸렸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것을 조사해서 결론을 내는데도 2년가 넘는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는 이러한 거대한 플랫폼들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독과점적인 플랫폼들로 지정을 하고 이러한 자사우대 행위와 같은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 금지하는 입법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민주당 정문위원회 소속의 국회의원들은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해서 플랫폼에 대해서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 행위를 막기 위한 플랫폼 독과점 규제 입법과 그다음에 거래 공정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등 세 가지 방향에서 이 독과점적 지위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에 정말 많은 의원님들 정무위 산자의 중심으로 참여해 주셨는데요. 이들의 마음을 대표해서 허승무, 김현정, 송재봉, 김용만, 신장식 의원께서 기자회견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예, 산자의 허승무 의원입니다. 순위 조작으로 국민론 속이고 로켓 배송 중단 협박 일삼는 쿠팡,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과 공정화법 즉각 제정하라. 쿠팡의 자사 PB 상품 부당 지원과 2천여 명의 임직원을 동원한 조직적인 검색 순위 조작의 실체가 드디어 드러났다.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임직원을 동원해 PB 상품의 리뷰를 조작하여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저지른 쿠팡주와 CPLP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쿠팡주와 CPLP주 법인을 각각 검찰에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쿠팡은 자기 상품과 중개 상품 거래를 모두 운영하는 명실공히 온라인 쇼핑 시장의 1위 사업자다. 그런데 쿠팡은 감독과 선수의 지위를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선수에게는 더 유리하게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것은 물론 임직원을 동원해 PB 상품에게 유리한 리뷰와 평점을 쓰도록 관리해 PB 상품의 순위를 상위권에 고정시켰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상단에 노출된 PB 상품이 더 좋은 상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되었고 이러한 선택을 받지 못한 중소 입점업체의 상품은 별도의 광고비를 쓰더라도 후순위로 밀려났다. 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그런데도 쿠팡은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로켓 배송을 중단할 수 있다거나 투자를 철회하겠다는 대국민 협박을 일삼고 있다. 이번 공정위 제재의 취지는 로켓 배송이나 PB 상품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검색 순위 조작으로 국민을 속이지 말라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로 공정위 조사로 드러난 쿠팡의 내부 자료를 보면 쿠팡이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자기 상품을 상위에 장기간 노출하자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서 찾을 수 없고 검색 결과가 다양하지 않다는 불만이 나온 반면 알고리즘 조작을 하지 않으면 총 매출과 자기 상품 매출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PB 상품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상품이라거나 물가 안정에 기여한다거나 임직원들이 단 리뷰는 전체의 0.3%에 불과하다는 것 또한 본질을 벗어난 해명이다.
청주 청원의 송재봉입니다. 뒤늦게나마 쿠팡의 불법 행위의 진상이 밝혀지고 제재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사후 제재 중심의 현행 법 체계가 급변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규율하는데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카카오 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사건만 보더라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이미 불법 행위를 동원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사후에 제재 조치를 하더라도 플랫폼 시장의 고유한 특징인 락인 효과 등으로 인해 새로운 경쟁 사업자의 출현이 매우 어려워진다는 점이 확인된 바 있다. 해외 주요국들이 앞다투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 촉진과 독과점 방지, 입점 업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이유이다.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과 공정화법 제정을 미룰 수 없다. 예, 하남시의회 김용만입니다. 이번 쿠팡의 사례처럼 불공정 행위가 발생한 이후에야 부랴부랴 조사에 돌입해 제재 조치를 내린다 하더라도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그동안 쿠팡이 확보한 막대한 수익과 시장 지배력을 되돌리기에는 한계가 크다. 따라서 일정한 규모 이상이거나 시장 지배적 지위 요건을 충족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해 알고리즘 순위나 이용자 불만 사항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입증 책임을 전환해 불법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거나 이용자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사전에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국혁신당 신장식입니다. 쿠팡은 자사 PB 상품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을 동원한 리뷰 조작으로 국민을 속인 것에 대해 엄중히 사과하라. 또한 로켓 배송 중단, 투자 계획 철회 같은 적반하장식 대국민 협박을 중단하고 이 사건을 주도한 쿠팡 리더십 팀의 실체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중기부와 검찰 또한 공정위에 고발 요청권 행사하여 법인 고발 이외에도 이번 사건에 진짜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또한 허울뿐인 자율규제 방침을 폐기하고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과 공정화법의 제정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중소상인, 소비자,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기자회견에 함께한 21대 국회의원들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 촉진과 공정한 질서, 중소상공인과 노동자,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 행동할 것이다. 2024년 6월 17일. 예, 오늘 기자회견에 국회 기재 김영환 의원께서도 함께하고 계시는데 아까 소개가 안 돼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국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거라고 저희 소비자, 시민사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분들도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언론 왜곡 작업을 한다면 소비자들의 분노는 더 커져갈 것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